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회선생님 송승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 1단원에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자, 1단원에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죠. 우리 지역이 자리 잡은 곳,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자,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요. 그럼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우리 친구들이 잘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내용 공부하고 또 관련된 문제 바로 풀어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 단원명이 우리 지역이 자리 잡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첫 번째로 위치와 영역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위치와 영역을 알아보려면 일단 지도를 아셔야 돼요. 자, 지도라는 거는 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 실제 세계는 엄청나게 크죠? 그러한 세계를 줄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낸 것이에요. 지도는 일정하게 줄인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얼마나 줄였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축적도 필요하고요. 자,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땅의 모습들을요. 약속된 기호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축척과 이런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부르고요. 나타낼 때 기호라는 것도 사용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지도를 통해 우리 지역의 위치와 영역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위치와 영역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방위와 축척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위치와 영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경기도의 수원에 살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수원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러면 수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경계를 얘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이 자리 잡은 곳 어디에 있고요. 위치 어디까지인가를 영역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위치와 영역 알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위치와 영역을 알려면요. 이제 방위와 축척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요. 선생님이랑 방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실래요? 방위가 되겠습니다. 방위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어떤 점이나 방향의 한 기준의 방향에 대하여 다 나타내는 어떠한 쪽의 위치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곳을 바라다 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을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방위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에는요. 우리가 방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방위표가 있는데요. 방위표에는 사방위표와 팔방위표가 있습니다. 자, 방위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 사방위표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요. 위쪽이 북쪽이 되겠고요. 아래쪽이 남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동쪽, 이렇게 서쪽이 되죠. 방위가 네 곳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팔방위표는 사방위표보다 좀 더 방위를 세분화해서 북동과 남동쪽, 남서쪽과 북서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를 풀 때요. 이 팔방위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서 방위를 알 수 있는 방법, 방위표가 되겠고요. 그런데 지도에 방위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방위표가 없는 지도에서는요.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방위를 알 수 있는 기구가 있죠? 나침반이 있는데요. 자, 나침반에는 빨간 바늘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침반을요, 평평한 곳에 두시면 하늘이 움직이다가 멈추게 되는데, 나침반에 있는 빨간 바늘이 가리키는 곳이 이제 북쪽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지역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역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각각의 특징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위로 나타내는 방법과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방위는요,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방위로 나타내면요, 지도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천재초등학교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천재초등학교는요. 천재병원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병원이 있을 때 보일 때 그 동쪽으로 가면 천재초등학교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렇게 방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하지만 이러한 방위로 나타내는 방법은 잘 모르는 지역의 위치는 빨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역을 잘 알 때는 여기가 여기고 여기는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지역은요 빨리 찾기가 어렵고요. 위치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고 기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은 어떠한 공간상의 평면상의 위치를 숫자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에 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좌표를 통해서 나타내면 위치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마에 오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위치가 일정합니다. 방위로 나타낼 때는 위치가 변할 수가 있었는데요. 좌표로 나타낼 때 위치가 일정해요. 이 장점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좌표로 나타냈을 때는 지도가 없을 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다의 이가 어디고 마의 우가 어디지? 그래서 지도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로 나타내기에 장점과 단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문제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문제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중요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다음은 어느 공연장의 자리 배치입니다. 슬기의 자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좌표로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돼 있죠? 가로가 돼 있고 세로도 이제 1부터 6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준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면 나의 1이 되겠습니다.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방위표인데 방위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8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8방위표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북이랑 동 사이에 북동이라고 되어 있죠. 동북이라고 하지 않고 북동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는 거, 방위로 나타내는 거 살펴봤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리 배치 중에 슬기의 자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슬기의 자리는 나의 이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슬기가 어디에 있죠? 슬기는 여기 있어요. 자, 슬기가 여기에 있네요. 가의 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번 문항은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문항 보도록 할게요. 슬기의 서쪽에는요, 하경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슬기의 서쪽에는 하경이가 있다? 하경이는 슬기의 서쪽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이쪽은 동쪽이 되겠죠? 자, 하경이는 슬기의 동쪽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항도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 같이 볼게요. 슬기의 남동쪽에는 재욱이가 있다. 슬기가 여기 있고요. 재욱이는 여기에 있죠. 재욱이는요, 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쪽에 있죠? 네, 남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문항이 되겠고요. 네 번째 문항 같이 볼게요. 슬기의 남쪽에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슬기 여기 있죠? 남쪽에는 누구 있어요? 세빈이와 동건이가 있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됐나요? 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슬기와 가장 먼 친구는요, 북쪽에 앉은 민준이다 라고 했네요. 자, 슬기는 여기 있고요. 민준이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근데 가장 먼 친구인가요? 아니죠. 가장 먼 친구는 재욱이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그 문제가 이렇게 그림이 자료가 주어졌죠?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문항을 자료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풀면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의 위치를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일단 이 지도를 같이 봐주시면 이 지도도요, 이렇게 가, 나, 다, 라, 마, 1, 2, 3, 4, 5, 6, 7, 8 뭐로 나타내고 있죠?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좌표로 나타내기가 되겠네요. 지역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었고요. 방위로 나타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축척이라고 해요.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에 좋은 점을 우리 친구들이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선생님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때 어떻게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울릉도의 위치는 마의 5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좌표로 나타낼 때는 위치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지도를 보셨을 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동쪽에 위치하죠. 서울특별시는 울릉도에 있어서는 서쪽에 위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로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위치가 상대적인데 좌표로 나타낼 때는 위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점은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울릉도의 위치는 마의 5라고 했죠? 자, 이렇게 위치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답은요, 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항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도만 있으면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쵸? 황해도는요, 나의 4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좌표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좌표가 표시된 지도가 있어야 돼요. 자, 3번. 지도가 없어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아니죠.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도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쉽다? 지도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자, 5번째. 위치가 상대적이어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방위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죠?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은 위치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우리 친구들 좋은 점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으로 축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지도는요, 실제 세계를 일정하게 줄여서 그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줄인 비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자, 축척의 뜻 같이 알아볼 거고요. 이 축척에 따라서 지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지도의 특징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축척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예요. 이거 중요해요. 실제 면적을 줄인 것이 아니라 실제 거리를 줄인 비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요 축척을 알고요. 지도상의 거리를 아시면 축척을 통해서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아, 축척은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척이 큰 지도가 있고요. 작은 지도가 있을 거예요. 넓은 지역을 아주 작게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도 있겠죠? 자, 이렇게 축척에 따라 지도를 소축척 지도와 대축척 지도로 나눕니다. 자, 소축척 지도는요, 보다 넓은 지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넓은 지역을 보여주려면 자세하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자세하게는 보여줄 수 없고요. 간략하게 대충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축척 지도는요, 보다 자세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라는 게 우리가 평면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종이로 나타낸 것이죠. 자세하게 보여주려면 넓은 지역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좁은 지역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축척 지도는요,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소축척 지도는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겠고요. 대축척 지도는 우리 지역 있죠? 우리 지역과 주변 지역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과 주변 지역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소축척 지도는요,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는 대신에 우리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족하죠? 간략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대축척 지도는 우리 지역과 주변 지역을 자세히 볼 수 있긴 하지만